여러분 이제껏 정월 대보름에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나요? 올 한 해 운을 손에 넣고 불운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정월 대보름에 이것을 해보세요. 우선 정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월 대보름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라는 것을 따라만 하는 것보다 정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복과 운이 쏟아집니다. 정월 대보름은 정월 즉 1월의 보름날을 가리키는 말로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옛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 신라의 소지왕이 까마귀 덕에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 소지왕이 신세를 갚기 위해 정월 16일에 찰밥 혹은 약밥을 까마귀에게 먹였다고 하니 정월 대보름에 어두운 곡식들을 넣어 찰밥을 지어 먹게 된 유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더위 사가라, 내 부스럼 사가라.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왕년에 부럼 좀 깨물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맘때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입에 넣어준 땅콩을 어금니로 깨물어 마당에 던지며 내 더위 사가라를 철이 들 때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정월 대보름 아침에 부럼을 깨물며 내 더위 사가라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럼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땅콩, 호두, 잣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이런 것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국세 시기를 보면 날밤, 호두, 은행, 잣, 물을 깨물면서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며 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럼이 정월 대보름에 먹어야 할 첫 번째 음식입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먹는다면 정월 대보름에는 만사형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아침 일찍 부럼을 나이 수만큼 깨물어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를 부럼깨기라고 하는데 부럼을 깨물면서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비는 관습이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으며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기에 이러한 관습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양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깨먹는다는 상징성 때문에 견과류 중에서도 과피가 남아있는 견과류에 집착하는 습속도 남아있다 보니 정월 대보름날에는 껍질이 남아있는 견과류가 정월 대보름용으로 많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물 때 자칫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한 경우 연결 나사가 변형되는 등 보철치아가 파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팥죽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팥죽을 먹는다. 보통 동지에나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팥죽은 의외로 동지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 복날에도 먹었으며 이사를 했거나 상을 당했을 때 만들어서 문을 비롯해 집안 구석구석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월 대보름에도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지내는 큰 제사가 정월 대보름에 치러지기도 했고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때라 구정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 해의 일들이 원만하기를 바라며 팥죽을 통해 부정한 것을 쫓고자 한 것입니다. 오곡밥을 만들 때 있는 팥과 병행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오곡밥과 나물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정월 대보름 하면 챙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 것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모든 곡식이 잘 여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곡밥은 찹쌀, 조, 수수, 팥, 콩이 5가지 곡식을 한데 섞어 밥으로 지어낸 건강식입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주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오곡밥을 먹었으며 1년간 무사태평을 빌며 애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곡밥은 커다란 시루에 찌고 호박, 시래기, 고구마 줄기 등 말려놓은 나물을 물에 불려 삶고 양념해서 무쳐서 먹습니다. 약밥은 민간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흉내내기 위해 팥, 콩, 수수, 조 등 구하기 쉬운 곡물로 오곡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묵은 나물을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겨울에 부족했던 무기질이나 식이섬유를 묵은 나물을 통해 섭취함으로써 원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곡밥 혹은 찰밥은 나물잎에 싸서 먹는 복삼을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날의 음식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모두 동원하여 잘 먹고 노는 날이 대보름이었습니다. 견과류가 그렇거니와 온갖 묵은 나물도 당시로서는 입맛을 돋구는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정월 대보름에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선 찬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 찬물을 마시면 그의 더위를 많이 타고 일할 때 비가 많이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을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밥을 비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세 번째는 맨발로 걷지 않아야 합니다. 이날 맨발로 걸으면 발이 트고 무좀이 생기거나 농사철 일을 하다 발이 짐승에게 물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네 번째는 마당을 쓸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오전에 마당을 쓸면 그의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5번째는 머리를 빗지 않아야 합니다. 빗질하면 밭농사를 망치고 집안에 뱀이 들끓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남의 집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과 농작물을 동일시해 농작물이 크게 자라지 않을 것을 우려해 했던 행동입니다.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은 일부러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를 먹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온다고 여겼으며 백김치는 머리가 하얘진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나물을 무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찬 음식을 피하고 혼자 밥을 먹지 말고 이날만큼은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했는데 이날 달을 보며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또한 이날만큼은 아침에 많이 웃으시고 가족 친지들과의 다툼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1년 중에 음기가 가장 강한 날로 올해는 양기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음기는 안정과 평화를 말하고 이런 안정과 평안함, 행복을 만드는데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4일,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해서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올 한 해 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정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이 날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은 정월 즉 1월의 보름날을 가리키는 말로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로 상원 혹은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찰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옛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 신라의 소지왕이 까마귀 덕에 목숨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 소지왕이 신세를 갚기 위해 정월 16일에 찰밥 혹은 약밥을 까마귀에게 먹였다고 하니 정월대보름에 어두운 곡식들을 넣어 찰밥을 지어 먹게 된 유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더위 사가라. 내 부스럼 사가라. 이 말이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왕년의 부럼 좀 깨물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맘때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입에 넣어준 땅콩을 어금니로 깨물어 마당에 던지며 내 더위 사가라를 철이 들 때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정월대보름 아침에 부럼을 깨물며 내 더위 사가라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럼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땅콩, 호두, 잣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이런 것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국세 시기를 보면 날밤, 호두, 은행, 잣, 물을 깨물면서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평안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며 이를 튼튼히 하는 방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럼이 정월 대보름에 먹어야 할 첫 번째 음식입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음으로써 나이를 먹는다면 정월 대보름에는 만사형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아침 일찍 부럼을 나이 수만큼 깨물어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를 부럼깨기라고 하는데 부럼을 깨물면서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비는 관습이 여전히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으며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견과류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기에 이러한 관습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양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깨먹는다는 상징성 때문에 견과류 중에서도 과피가 남아있는 견과류에 집착하는 습속도 남아있다 보니 정월 대보름날에는 껍질이 남아있는 견과류가 정월 대보름용으로 많이 유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물 때 자칫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를 한 경우 연결 나사가 변형되는 등 보철치아가 파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팥죽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팥죽을 먹는다. 보통 동지에나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팥죽은 의외로 동지뿐만 아니라 정월 대보름, 복날에도 먹었으며 이사를 했거나 상을 당했을 때 만들어서 문을 비롯해 집안 구석구석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귀신을 쫓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월 대보름에도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마을 단위로 지내는 큰 제사가 정월 대보름에 치러지기도 했고 새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때라 구정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 해의 일들이 원만하기를 바라며 팥죽을 통해 부정한 것을 쫓고자 한 것입니다. 오곡밥을 만들 때 있는 팥과 병행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오곡밥과 나물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정월 대보름 하면 챙겨 먹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먹는 것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모든 곡식이 잘 여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곡밥은 찹쌀, 조, 수수, 팥, 콩이 5가지 곡식을 한데 섞어 밥으로 지어낸 건강식입니다. 오곡밥에 들어가는 잡곡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주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오곡밥을 먹었으며 1년간 무사태평을 빌며 애군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곡밥은 커다란 시루에 찌고 호박, 시래기, 고구마 줄기 등 말려놓은 나물을 물에 불려 삶고 양념해서 무쳐서 먹습니다. 약밥은 민간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흉내내기 위해 팥, 콩,
수수, 조 등 구하기 쉬운 곡물로 오곡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묵은 나물을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겨우내 부족했던 무기질이나 식이섬유를 묵은 나물을 통해 섭취함으로써 원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곡밥 혹은 찰밥은 나물잎에 싸서 먹는 복삼을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날의 음식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전통 사회에서는 겨울철에 구할 수 있는 음식거리를 모두 동원하여 잘 먹고 노는 날이 대보름이었습니다. 견과류가 그렇거니와 온갖 묵은 나물도 당시로서는 입맛을 돋구는 좋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밖에 정월 대보름에 주의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선 찬물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날 찬물을 마시면 그의 더위를 많이 타고 일할 때 비가 많이 온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밥을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밥을 비벼 먹으면 논밭의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세 번째는 맨발로 걷지 않아야 합니다. 이날 맨발로 걸으면 발이 트고 무좀이 생기거나 농사철 일을 하다 발이 짐승에게 물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네 번째는 마당을 쓸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오전에 마당을 쓸면 그의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를 빗지 않아야 합니다. 빗질하면 밭농사를 망치고 집안에 뱀이 들끓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은 남의 집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과 농작물을 동일시해 농작물이 크게 자라지 않을 것을 우려해 했던 행동입니다.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은 일부러 집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치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치를 먹으면 온몸에 피부병이 온다고 여겼으며 백김치는 머리가 하얘진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나물을 무칠 때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찬 음식을 피하고 혼자 밥을 먹지 말고 이날만큼은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를 했는데 이날 달을 보며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또한 이날만큼은 아침에 많이 웃으시고 가족 친지들과의 다툼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1년 중에 음기가 가장 강한 날로 올해는 양기가 너무나도 강하기에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음기는 안정과 평화를 말하고 이런 안정과 평안함, 행복을 만드는데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4일,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꼭 해서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올 한 해 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